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메인보드 회로별, 파트별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DC 3.3V, DC 5V, DC 12V를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회로도 있지만 대부분 PWM의 제어를 받아 스위칭하여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거나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인가받은 전압을 LDO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전압을 다운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메인보드 각 회로를 크게 나누어 보면 CPU 전원 공급 회로,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칩셋 전원 공급 회로, PCIe 전원 공급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CPU 전원 공급 회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VRM 모듈을 통해 CPU로 인가되는데 VRM 모듈이 이 CPU VID 값을 참조하여 보통 DC 0.5V에서 1.8V 사이로 변환하여 공급되며 메인보드 제품에 따라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로 구성하여 CPU의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한다. 단상 전원부 회로 구성은 PWM, 게이트 드라이버, FET, 인덕터,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페이지라고 부른다. 자, 이제 그 메인보드 쪽에는, 우리가 TV나 모니터하고 좀 틀리게, 각 파트별 회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CPU 전원 공급 회로나 메모리, 칩셋, PCI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파트별 회로에 대해서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DC 3.3V, 5V, 12V를 그냥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PWM 제어를 받는다든가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전압 다운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CPU 쪽의 그 전원부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TV 수리를 해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스위칭 회로를 좀 공부해 본 사람은 대충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약간의 그 어떤 그 처음 듣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회로별 전원 공급 쪽에서 제일 복잡한 게 뭐냐면 요 CPU 전원 공급 회로가 제일 복잡합니다. 요게.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CPU 전원부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CPU는 보통 우리가 전압은 상당히 낮습니다. 2V 미만인데 전류가 암페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산 전원부를 갖다가 여러 개를 만약에 CPU가 뭐 120A를 요구한다. 그런다면은 이 단상 전압을 여러 개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전압은 우리가 일정하지만은 이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암페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병렬로 연결돼서 이 CPU에 어떤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해야 CPU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CPU는 암페어 받는 전류의 공급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GPU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PU 쪽도 그래픽 카드를 보면은 별도의 전원부가 8핀이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별도의 전원부가 있죠. 거기도 이 스위칭 회로 PWM 방식의 스위칭 회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압은 낮지만 GPU가 공급받는 전류는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PU 전원부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를 별도로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여럿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간혹 이제 매장에 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왜가 안 됩니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강의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CPU 제품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CPU 우리가 이제 CPU는 이제 양대 산맥이 인텔에서 만든 인텔 CPU와 AMD사에서 만든 AMD가 있는데 이제 인텔 CPU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 CPU 숫자 뒤에 표기되는 K, F, KF 의미란 CPU는
사용 용도에 따라 그래픽 내장 유무 및 오버클럭 유무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숫자 뒤에 표기가 없는 CPU의 의미는 그래픽이 내장된 CPU로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를 요구하지 않는 사무용 PC에 많이 사용된다. 두 번째로 숫자 뒤에 F가 표기된 CPU의 의미는 내장 그래픽을 제거한 CPU로서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며 그래픽이 내장된 CPU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세 번째로 숫자 뒤에 K가 표기된 CPU의 의미는 성능이 좋은 그래픽이 내장되고 자동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로서 가격이 비싼 편이다. K의 의미는 언락으로 배수락을 해제하고 출시한 제품이다. 자동 오버클럭은 터보 부스트라고도 하는데 PC가 보다 높은 성능을 요구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CPU 성능을 높여주는 인텔의 CPU 기술이다. 바이오스에 오버클럭 설정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성능 조절을 한다. 오버클럭이란 CPU 클럭과 전압값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 번째로 숫자 뒤에 KF가 표기된 CPU의 의미는 내장 그래픽이 제거되고 오버클럭이 가능한 CPU로서 K 제품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이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원회로 전원 공급의 중심 소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매장을 이제 개인이 조립해서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전문 지식이 있지 않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조립을 해갖고 오는 사람 중에서 왜 지금 조립을 했는데 모니터로 화면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CPU를 보면은 CPU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객들은 가격을 표시하는데 가격 갖고 따져서 하는데 보통 뒤에 이렇게 그 영문 표기가 없는 게 있고 영문 표기가 있는 게 있어요. 가격이 싸다고 이 F로 된 제품을 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F는 이게 내장 그래픽을 CPU에서 이 내장 그래픽 다이를 빼버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F 제품은 여기서 i7 12700F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요 그래픽 카드 쪽 메인보드 쪽에 그래픽 카드 쪽에 그래픽 카드를 꽂아야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2700이라는 뒤에 숫자가 없는 것은 여기에 내장 그래픽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여기 포트가 있죠. 뭐 RGB라든가 DVI라든가 HDMI 포트에 꽂았을 때는 온보드로 동작을 하는데 F 제품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동작을 안 하냐? 그래서 요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 의미를. 그래서 이제 보통 요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오버클럭 제품을 얘기하는데 글쎄 저는 오버클럭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오버클럭 되는 제품을 많이 쓰는데 뒤에 K가 붙은 게 이제 오버클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CPU에 배수락을 갖다가 이 잠가놔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오스에서 강제로 풀고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요즘 이제 터보 부스트라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K 제품은 물론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근데 잘못 설정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오토로다가 내비두면은 이 터보 부스트 기능으로 인해서 그 오버클럭이 자동적으로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K가 들어간 제품은 약간 좀 비싸요.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객이 요구할 때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장에 갖고 오는 컴퓨터 중에서는 뭐 그래픽 편집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유튜버들도 있고 또 음악 방송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이 슬롯에 확장 카드들을 많이 꽂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하드도 이 사타 포트에 하드를 여러 개 연결해서 개인의 저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다든가 M.2가 고가 보드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두 개에서 설치한다든가 그런데 와서 왜 이쪽에 사타 포트가 하나 안 먹힙니까? 이쪽은 왜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CPU 지금 메인보드에서는 이 CPU하고 칩셋에서 이 레인을 할당받아요. 레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죠. 그 할당을 받는데 그걸 다 꽂아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 메인보드 여러분이 산 어떤 메인보드의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걸 꽂았을 때 어떻게 동작을 안 합니다.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동작되는 게 아닙니다. 레인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 보드를 제가 이제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위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기 PCI 슬롯에 꽂고 M.2를 꽂았을 때는 이게 동작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동작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꽂았을 때는 사타 포트 하나가 죽는다든가 이가 동작을 안 한다든가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사용자들이 구입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모델의 그 매뉴얼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쓸 때는 M.2 하나, 하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픽 카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슬롯에 하나, 이 정도에서 문제없게 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 매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동영상 편집하는 분들, 유튜버, 음악 방송,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은 이 확장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꽂아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메인보드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보면은 어떤 걸 꽂으면 어떤 게 동작이 안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CPU하고 칩셋에서 정해준 어떤 이 레인이 할당되기 때문에 고가 메인보드는 레인이 더 할당되겠지만은 저가 보드는 더 레인 할당이 좀 적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조립할 때 또는 고객한 테 어떤 그 서포트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 파트별 전원 공급 방식은 다 틀리다고 그랬었죠. 뭐 어떤 그 PWM 제어를 받는 게 있고 또는 어떤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다운해서 전압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는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DC 3.3V, DC 5V, DC 12V를 공급받아 그대로 사용하는 회로도 있지만 대부분 PWM의 제어를 받아 스위칭하여 회로의 전원을 공급하거나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인가받은 전압을 LDO 레귤레이터를 통하여 전압을 다운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메인보드 각 회로를 크게 나누어 보면 CPU 전원 공급 회로,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 칩셋 전원 공급 회로, PCIe 전원 공급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CPU 전원 공급 회로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VRM 모듈을 통해 CPU로 인가되는데 VRM 모듈이 이 CPU VID 값을 참조하여 보통 DC 0.5V에서 1.8V 사이로 변환하여 공급되며 메인보드 제품에 따라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로 구성하여 CPU의 안정적인 동작을 구현한다. 단상 전원부 회로 구성은 PWM, 게이트 드라이버, FET, 인덕터,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페이지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CPU 전원부 이쪽이 좀 제일 복잡해요. 이 VRM 모듈을 통해서 이제 PWM 제어를 해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고 노스브리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보드는 노스브리지가 요 CPU 안에 다이가 돼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DM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이렉트 메디아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하나의 그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버퍼링을 한 단계를 줄여버린 거죠. 요게 포함되어 있는데 옛날 보드들은 노스브리즈라는 칩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PWM 제어를 해서 이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PWM 제어를 해서 공급을 하고 PCI 쪽 요 PCI 익스프레스 전원도 우리가 PWM 제어를 하고, 그리고 사우스 브리지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5V 스탠바이 전원 5V를 받아서 3.3V를 다운해서 사우스 브리지하고 IO 쪽에 공급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에도 나타나지만은 여기에 지금 그 메모리 전원부, 그 다음에 CPU 전원부 쪽에 이 인덕터, 즉 코일이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어떤 PWM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 지금 PWM이 있고, PWM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위칭을 해갖고 FET를 통해서 인덕터 콘덴서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내는데, 메모리 전원부도 여기 인덕터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PCI 익스프레스도 이제 인덕터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PWM 제어를 해서 전원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 메모리하고 PCI 익스프레스 쪽의 전원보다는 CPU 전원부가 이런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 병렬로 연결해서 가지고 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코일이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둘. 요거는 이제 단상 전원부가 3페이지라는 얘기죠, 이게. 3페이지. 그래서 단상 전원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통 이제 PWM 제어를 한다 그랬죠. PWM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PWM에서 어떤 그 FET 쪽에 게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게이트 드라이버가 별도로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FET가 있는데, 하나는 하이 사이드 FET고 하나는 로우 사이드 FET, 두 개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스위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이런 결과 쪽은 뭡니까? 결과 쪽은 결론적으로 교류 형태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덕터나 콘덴서를 통해서 CPU에 전원 공급을 한다, 이런 구조를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보드들은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PWM 안에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기들이 이제 전자 설계 기술, 전자 어떤 소자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두 개를 쓸 걸 하나로 합친다든가 5개 쓸 걸 하나 합치는 이런 TV들은 많이 봤죠. 메인 칩에 여러 가지 어떤 디코더라든가 엔코더라든가 포함돼서 안에 칩셋 안에, 메인 칩셋 안에 들어가 있듯이 마찬가지 전자기기는 이런 쪽으로 통합 칩셋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 드라이버가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있고 요 안에 통합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상 전원부, 지금 CPU는 전압이 2V 미만이지만 우리가 전류가, 그죠? 전류가 상당히 높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상 전원부를, 여기 지금 코일 하나 있다는 단상 전원부 3개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죠. 이 건전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지가 3개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5V짜리. 요걸 우리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병렬로. 그렇게 병렬 연결이. 이게 병렬 연결이죠. 이렇게. 했으면 뭐, 전압은 1.5V가 나와요. 하지만 3개의 어떤 전류 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제 여기 지금 CPU가 요구하는, 물론 이제 CPU의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겠지만은 전류값이 높기 때문에 이 단상 전원부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구조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병렬 연결해서 전류를 끌어올린다. 그럼 단상 전원부 하나를 가지고 암페어를 높이면 되지 않냐? 단상 전원부 하나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어떤 소자가 어떤 탄다든가 이런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하를 병렬 연결해서 만약에 30A를 요구한다. 그러면 여기 10A, 10A, 10A를 해서 단상 전원부를 3개를 병렬을 연결했을 때 얘가 일하는 것이 하나로 일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분담해서 일했을 때는 부하의 어떤 나름대로 일의 능력이 올라가면서 이런 어떤 소자의 어떤 그 발열이라든가 또는 어떤 소자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가의 메인보드는 뭐 요즘 나온 건 뭐 12페이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즘 나오는 이제 CPU들은 고성능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암페어를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단상 전원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메인보드를 매장에 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코일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죠. 좋은 그래픽카드는 단상 전원부를 뭐 10개 연결한 것도 있고 2개 연결한 것도 있고 뭐 3개 연결한 것도 있지만 이 코일이 인덕터가 많을수록 그 메인보드 또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고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답일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이 사이드하고 로우 사이드 FET가 두 개 나눠서 작업을 하는 이유가 얘의 어떤 나름대로다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서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쪽에는 온, 얘는 오프가 되고 또 여기가 오프가 되면 여기 온 되고 해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단상 전압에서 어떤 결과값을 CPU에 전달해 주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스위칭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하이 사이드 FET와 로우 사이드 FET의 게이트에 인가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온 오프 하면서 스위칭을 해서 나오는 이제 교류형태 신호를 인덕터, LC 필터를 통해서 CPU가 원하는 공급을 전압을 공급해 준다. 그럼 CPU가 원하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을 해주냐? CPU를 생산할 때 여기에 VID 테이블 값을 이 컨트롤러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이를 했다고 그래요. 다이 해가지고 이 CPU는 몇 볼트의 기본 전압을 요구를 합니다. 그 VID 값을 PWM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PWM의 개를 가지고 여기에 맞는 전압을 생성해 주는 거죠. 이게 CPU 전원부의 어떤 그 간단한 어떤 개통도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건 다른 메인보드인데요. 여기 지금 코일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죠. 4개. 4개입니다. 4개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4페이지죠. 단상 전원부가 4개가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이런 저가 보드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고가 보드는 뭐 8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뭐입니까? 하이 사이드 FET가 하나에다가 로우 사이드가 지금 2개 FET가 하나에 3개가 한 쌍으로 단상을 구성하고 있죠. 여기는 하나하나로 있지만 보통 하나하나로 된 게 있고 로우 사이드가 2개가 이렇게 있는 FET가 있어요. 이거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자가 이렇게 설계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상 전원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된다. 그럼 CPU가 원하는 전압은 뭐냐? 뭐 그런 부분들을 PW의 VID 값을 CPU로부터 VID 값을 받아서 스위칭을 해서 공급을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볼 때 이거는 지금 스위칭 전원부인가 아니면 아닌가 할 때는 여기 인덕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인덕터가 이런 식으로 인덕터가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어떤 PWM 제어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텔 CPU 핀맵하고 CPU VID 컨트롤러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제조업체인 인텔에서 CPU 제조 시 CPU 전압 식별값인 VID 테이블이 CPU 내부에 특정 칩에 프로그래밍되며 메인보드에 장착된 특정 CPU가 원하는 전압을 알려주는 VID는 CPU VRM 모듈에 PWM으로 보내는 값으로 PC의 전원을 온하면 CPU 내부에 있는 VID 컨트롤러에 전원이 인가되고 VID 컨트롤러가 동작하여 VID 신호와 사용자가 설정한 바이오스에 설정된 CPU 관련 값을 참조하여 CPU의 VRM 모듈에 PWM으로 인가되면 VID에 따라 메인보드에 장착된 특정 CPU가 요구하는 VCC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 CPU에 공급된다. CPU는 열과 전력 소모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CPU에는 전력 관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CPU의 전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CPU를 만들어낼 때 이게 CPU죠. 예. 어떤 그 웨이퍼 판에다가 이런 어떤 칩들을 갖다가 다이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VID 컨트롤러를 내장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VID 테이블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 메인보드를 키면은 바이오스에서 우리가 뭐 스타트업 루틴을 읽듯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VID 값을 어디 주느냐, PWM 스위칭할 때 PWM한테 줘야 되겠죠. PWM 주면은 여기는 얘가 몇 볼트를 요구하는구나. 그럼 내가 온오프 어떤 그 게이트 드라이버 쪽에 어떻게 줘야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게끔 이제 그 CPU 생산 당시부터 VID 테이블이 이 컨트롤러로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뭐 VID 여기 지금 CPU의 그 핀맵을 보면은 지금 적색이 지금 VID 값이죠. 이게 VID 이 핀에 보면 이 VID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죠. 근데 파워구 신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락 신호, 리셋 신호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VID 값이 여기 있단 말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WM에서 CPU의 VID 신호,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오버클럭을 뭐 요즘 나오는 CPU도 옛날 CPU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이오스에 설정된 CPU의 오버클럭된 값도 같이 이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는데, 요즘 나온 CPU는 뭡니까? 터보 부스트라는 기능으로 자동 오버클럭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만지지 말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CPU를 강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뭐 강제로 이제 그 성능을 올리는 건데, 그랬을 경우는 CPU가 오동작하거나 회로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바이오스에서 설정 안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요즘 나온 CPU들은 터보 부스트라는 자동 오버클럭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 설정을 해서 쓰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뭐 써본 사람들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얘기는 하는데, 저는 뭐 바이오스에서 오버클럭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VID 값을 재보면 코어 템포라는 이런 유틸리티스에 보면은 지금 내 CPU가 VID 그 기본 전압이 CPU가 요구하는 기본 전압이 얼마냐 하는 걸 볼 수 있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VID 값은 우리가 전원을 킬 때 바로 PWM 보내서 제어를 해서 CPU가 원하는 기본 전압값을 만들어 준다. CPU는 다 틀리잖아요. 모델에 따라서 요구하는 전압도 틀리고 전류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당시에 이제 이 VID 컨트롤러 안에 이 VID 테이블을 넣어가지고 CPU가 바로 PWM한테 전달을 해서 어떤 그 전압을 생성하게끔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VID 컨트롤러의 역할이다. 그래서 CPU는 우리가 TV나 아니면 모니터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방식을 가지고 CPU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만들어낸다 하는 점이 틀리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에서 전원 공급의 제일 복잡한 부분이 뭐냐면 CPU 전원 공급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X 파워 서플라이 전원이 메인보드에 공급하는 DC 12V는 CPU로 직접 공급될 수 없으며 VRM 모듈을 통해 전원을 변환해야 CPU가 원하는 전원을 공급할 수 있다. 메인보드 CPU 전원 공급 방식은 ATX 파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스위칭 동작을 통하여 CPU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CPU 전원 공급회로는 CPU가 전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PWM으로 VID 신호를 보내면 PWM이 CPU 전압 식별값 신호인 VID 값에 의하여 시동 제어 신호를 게이트 드라이버에 보내면 게이트 드라이버는 스위칭 신호를 하이 또는 로 사이드 FET 게이트에 인가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던 DC 12V를 온, 오프 스위칭 동작을 통해 인덕터와 콘덴서를 거쳐 CPU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FET의 스위칭 시간 비율을 조절하여 전압을 출력한다. CPU 전원 무회로 구성은 PWM, 게이트 드라이버, 하이 및 로 사이드 FET,
인덕터, 콘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PU의 동작 전압은 점점 낮아지고 고성능 CPU 출시에 따라 CPU가 요구하는 전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로 구성한 멀티페이즈 CPU 전원부가 요구되고 있다. 자, CPU 전원공급회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들이 왔을 때, 조립 의뢰가 왔을 때, 먼저 무슨 용도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용도에 따라서 뭐 고가의 메인보드를 뭐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데 쓸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 사람이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쓴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특히 이제 저번에 메인보드가 저가와 고가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고가의 메인보드를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고성능 CPU라는 것은 CPU 전원부 쪽에서 멀티페이지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왜 뭐 요구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멀티페이지.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인덕터가 지금 4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4페이지죠. 네, 4페이지. 빈약한 어떤, 요거는 이제 성능이 낮은 CPU를 꽂는 아마 그런 메인보드 같은데, 그런 데서는 뭐 어떤 전원부가, 단상 전원부가 4개로 해도 큰 무리 없이 동작을 하지만은, 고성능에서는 어떤 높은 전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멀티페이지가 요구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를 추천해 줄 때는 고가의 메인보드, 특히 CPU 전원부가 충실하게 구성된 이런 제품하고, 이런 소자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고가의 소자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좋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상당히 그 내부적 RDS라고 그러죠. 소스와 드레인 저항이 높은 이런 D팩 타입의 FET를 써놨단 말이죠. 얘는 스위칭 시 열이 엄청 나기 때문에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FET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이 사이드 FET 하나하고 로우 사이드 FET 2개에다가 인덕터, 그 다음에 콘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PWM 있죠. 그래서 요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단상 전원부 하나로다가 우리가 CPU가 요구하는 전원 만들게 되면 오래 버티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얼마 못 간다. 그래서 일단은 이 CPU, 이 장착된 CPU가 요 정도면 되겠다 해서 단상 전원부를 지금 4개로 연결한 거죠. 이렇게 4개로 연결해서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 거죠.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하나로 했을 때는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4개로 해서 얘가 하나로 갔을 때의 부담을 이 4개가 분담을 해주는 거죠. 분담을 해줘갖고 전류를 높인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PWM이 이렇게 있는데, PWM이 이제 VID 신호를 받는다 그러죠. VID 신호를. VID 신호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설정한 CPU 오버클럭 값을 얘가 전달을 받으면은 PWM 이 내용,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PWM 안에는 게이트 드라이버가 있다고 그랬죠. 걔한테 게이트 드라이버 신호를 주게 되면은 이 게이트 드라이버 신호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죠? 바로 FET 게이트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이 사이드 FET와 로우 사이드 FET 2개에다가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조정을 해주겠죠. PWM에서. 그래서 얘를 온, 뭐 오프, 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이 콘덴서에 전기를 축적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전원을 공급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CPU VID 식별 및 CPU 전원 공급 흐름은 이런 계통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CPU를 제작을 할 때 어떤 웨이퍼에 어떤 VID 컨트롤, 이 부분을 VID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VID 값을 세팅을 해서 전원을 켜면 바로 이 PWM한테 VID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CPU 전원부가 이제 CPU가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으면 CPU 전압이 틀리고 전류가 다 틀린데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이게 없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이게 없다 그러면은 CPU가 탈 수도 있고 동작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CPU가 동작할 수 있는 기본 전압, 우리 CPU 기본 전압 10값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본 전압 값을 이제 여기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PWM이. 그래서 CPU 전원 공급회로 쪽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전원부에 비해서 좀 복잡하다. 자,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 CPU 전원부 회로는 우리가 이제 그 좀 특별한 부분은 TV하고 좀 틀린, 메인보드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전압값을 인식할 때 CPU에서 어떤 VID 컨트롤러에 내장되어 있는 VID 값을 가지고 인식한다. 이런 부분이 좀 틀리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회로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따라서 단상 전원부가 몇 개로 연결되냐, 멀티페이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CPU 전원부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4페이지, 지금 여기 코일이 지금 4개가 있죠. 단상 전원부가 4개로 병렬로 연결됐다. 4페이지 전원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CPU 동작을 위해 인가되는 전원 공급 회로의 구성은 CPU에 공급되는 전압은 낮지만 높은 전류를 필요로 하므로 단상 전원 공급 회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멀티페이지 전원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상 전원 공급 회로를 병렬로 연결하여 2배 이상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예를 들어 사상 전원 공급 회로는 메인 전원 관리 칩과 4개의 FET 게이트 드라이버 칩으로 구성하여 VRM 9.0을 지원하며 FET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FET 드라이버 칩은 하이 사이드 게이트 단자와 로우 사이드 게이트 단자가 3개의 FET와 함께 사용된다. FET 드라이버 칩은 3개의 FET를 장착하여 사상 회로는 총 12개의 FET를 작동시켜 CPU 전원 공급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였다. 자, 요것이 이제 그 4페이지, 그 단상, 4페이지의 CPU 전원부 회로도인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PWM 동작하려고 그러면은 VC 전원은 공급 받아야 되겠죠. VC 전원을. 그 다음에 FET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12V 전원이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CPU VID 신호하고 바이오스에서 잡은 CPU 오버클럭 정보하고, 물론 PG 신호는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신호가 파워구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 신호가 PWM 일단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신호에 의해서 얘가 이제 뭡니까? 스위칭 신호를 주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FET 드라이버가 있죠. 이 게이트 드라이버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FET 게이트 드라이버가 이쪽 PWM에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다 신호를 주는 거죠. 그 하이 사이드 쪽하고 로우 사이드 쪽을 우리가 주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위에가 하이 사이드, 밑에가 로우 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단상 전원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을 온하면 얘가 오프가 될 거고, 그죠? 여기가 오프가 되면 얘가 온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제 컨덴서를 거쳐서 CPU에 전원 공급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CPU가 원하는 기본 전압은 여기 VID, CPU 컨트롤러 안에 내장되어 있는 VID 테이블을 참조해서 CPU VID 신호를 이쪽에 피더를 준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작되는 요런 요거는 제가 이제 저희 공식 사이트에 요 회로도하고 요걸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이 참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CPU 전원부가 어떻게 동작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고장 났을 때, 아, 이게 대충 어느 쪽이겠다. PWM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FET 쪽이겠다. 보통 우리가 뭐 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덕터는 잘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이잖아요. 단지 이제 뭐 옛날에 트로이달 형식으로 어떤 코일이 노출된 이런 것들은 코일에 그 피복된 에나멜이 벗겨지면서 고주파음이 난다든가, 어떤 그 나름대로다가 어떤 정류할 때 어떤 그 성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있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큐빅 코일이라 해가지고 요렇게 세라믹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코일에 덮여있는 에나멜이 손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습니다. 대충 보면 이제 PWM하고 이제 FET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CPU 전원부의 고장이 제일 많은 게 이 FET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T팩 타입은 이제 내부 저항 RDS 값이 높기 때문에 얘는 열이 많이 나가고, 요즘은 이제 P팩 타입을 많이 쓰고 있죠. 로우 RDS FET라고 해가지고 내부 저항이 적은 이런 FET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이제 FET, P팩 타입의 FET, 로우 RDS FET를 쓴 메인보드는 글쎄요, 제가 들어온 거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의 전원부, 그쪽에는 이 P팩 타입이 좀 많이 나가요, 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원부 쪽, CPU 전원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통도, 또 어떤 그 동작 원리,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수리가 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회로도하고 요 내용은 제가 이번 주 중으로 저희 공식 카페에다가 올려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전원회로 전원 공급의 중심 소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